안녕하십니까. 2023년 12월 28일 최동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죠. 저는 사실 이 불출마를 놓고 이거는 최선책은 아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는 사람의 어떤 자산 가치, 이게 국민의힘 내에서 꽤 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서울 종로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지역 어디 좀 험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출마를 해서 한석을 가져오는 거, 이게 더 중요할 수 있죠. 지금 한석이 급한데 수도권에서 예를 들어서 뭐 마포의 정청래 의원과 맞붙어서 의석을 하나 빼앗아 올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훌륭한 겁니까? 어차피 대표는 뭐 특별히 가서 선거운동 뭐 이런 걸 한다기보다는 그 유명세로서 압도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설령 당선이 안 된다 할지라도 그 뭐 지역적인 특성 같은 것 때문에 당선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렇더라도 당을 위해서 자기 몸을 던졌다, 이런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총선 불출마라는 선택이, 그건 또 나름대로의 자기의 계산이 있지만 최상책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 것 반면에 아니다, 무조건 금배지를 달아야 된다는 목표 아래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다면 이건 잘한 선택이다, 뭐 이런 지적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 둘 중에 예를 들어서 뭐 내년 한 2월 3월쯤 갔는데 어떤 게 더 효과를 발휘할 것이냐, 지금 아무도 예측할 수 없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불출마의 효과, 이 부분에 관해서 아마 이 불출마 효과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걸 뭐 정확하게 예측하는 사람은 없을 거고요. 그런데 이제 다만 단기적으로 나비 효과는 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는 효과는 있다. 이거는 우리가 또 인정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무조건 금배지를 달아야 되는 이재명 대표와 그 다음에 나는 모든 걸 다 내려놓을 수 있다, 그렇게 선언해서 헌신을 강조한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에 우선 차별화가 되죠. 이재명, 한동훈, 한동훈, 이재명, 이렇게 늘 이제 비교 대상이 될 텐데, 거기에서 두 사람의 외형적인 차별성, 이거는 출마와 불출마. 출마도 보통 출마입니까? 무조건. 예를 들어서 개항을이 좀 어려워지면, 만약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항을에 출마한다고 그래서 좀 어려워졌다 그러면 비례대표도 도망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무조건 금배지를 달아야 되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나는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 라는 사람 간의 유권자들의 평가가 어떻게 달라질까?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제 그게 일종의 나비 효과인데, 자, 이 부분에 관해서 어제 국회에 출근하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국회가 대단히 중요하고 국회의원이 돼서 입법활동을 통해 시민에게 봉사하겠다는 생각을 했었다. 제가 말로만 헌신하겠다, 헌신하자 하면 다들 말뿐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불출마 자체가 미덕인 것은 아니다. 출마하셔야 될 분들은 오히려 출마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본인의 불출마가 꼭 최선의 선택이었냐 하는 데에 대한 이론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걸 본인도 인정한 겁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박 효과, 이걸 제가 나비 효과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친명계인 민주당의 김두관 의원 등은 이재명 대표의 험지 출마를 요구해 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조금 더 힘이 실리죠. 봐라, 저 당은 지금 저러고 있는데 우리 당은 어디 가서든 배지를 달지 않으면 안 되는 대표를 모시고 우리가 총선을 치러야 한다면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더 할 수 있는 거죠. 근거가 하나 뒷받침이 더 있는 겁니다. 상대당, 이런 거죠. 또한 이재명 2선 후퇴를 주장하는 사람이 이낙연 전 대표입니다. 그 다음에 원칙과 상식이라는 것도 통합비대위를 얘기하죠. 통합비대위라는 건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은 뒤에 주류와 비주류를 섞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죠. 물론 여기에 대해서 친명 지도부는 전혀 동의하지 않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런 이낙연 전 대표 등 비주류의 요구에 힘이 실린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힘이 실리는 요소 중에 하나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불출마다. 벌써 그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작은 몸짓 하나가 상대당인 이재명 대표의 출마 문제로까지 옮겨 붙었다는 거죠. 그 전부터 뭐 이 얘기는 있긴 있었지만 여튼 그 부분을 조금 더 비주류 측의 논리를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그게 이제 효과의 측면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마냥 이걸 그냥 뭉갤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모른 척 지금까지는 그래 왔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불출마를 선언하니까 이제 뭔가 꼼수라도 좀 써야 된다 하는 인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인천공단 소방서를 방문한 후에 기자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혁신과 통합을 통해 반드시 길을 열어야 한다. 이낙연 전 대표도 연락드리고 만나서 통합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이런 얘기 별로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이제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처한 겁니다. 왜? 본인에 대한 불출마 압박, 험지 출마 요구 이런 것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때문에 훨씬 더 강화되게 생겼으니까 자기도 뭔가 대응책을 내놔야지 그냥 뭉개고 넘어갈 수는 없다는 정무적 판단, 이게 있었다는 거죠. 이게 효과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불출마의 효과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모든 길을 열어놓고 대화하고 함께 가야 한다. 이재명 대표가 언제부터 모든 길을 열어놓고 대화하고 함께 갑니까? 통합비대위 같은 거 그대로 뭉개버렸고, 뭐 이낙연 전 대표 지금 신당 창당? 그 공천 지분 때문이야. 이런 얘기들이 이재명 대표 주변에서 거의 노골적으로 기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비주류 요구에 대해서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길을 열어놓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것도 한동훈 효과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하튼 지금까지는 비주류 요구에 대해서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 있었지만 상대당에서 저런 식으로 압박을 가해오니까 뭔가 수사학적인 표현이라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그러니까 수세적 국면에 몰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모든 길을 열어놓고 대화하고 이게 정말 이재명 대표의 진정성 있는 반응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시간 끌기라고 보죠. 왜? 이재명 대표의 목표는 본인은 무조건 배지를 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당을 내년 총선을 통해서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확실하게 탈바꿈해야 된다. 이 목표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공천관리위원장, 또 공천, 이거를 이제 친명계들이 장악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장악하는 시스템, 이거를 만들어 놓을 때까지 본인은 이 자리를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런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지금 뭐 공천관리위원장으로 뭐 진보 학자인 무슨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 뭐 검토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 뭐 그 사람은 외형적으로 뭐 약간 중립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재명 대표가 그 사람을 선택할 경우에는 아마도 뭔가 연결고리가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미션을 줘서 총선 때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 그런 걸 다 세팅을 해놓은 뒤에 이제 비주류 측이나 이런 데의 요구를 슬쩍 받는 모양새. 아마 그런 게 플랜 B나 플랜 C 정도에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제 그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 선대위원장을 한테 뭐 맡기고 본인은 뭐 지역구 당선을 위해서 전념한다, 내지는 뭐 전국에 지원 유세를 다닌다. 만약에 인천 계양을 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와서 만만치 않다 거기가, 그렇게 되면 본인이 뭐 비례대표로 옮긴다,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수를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수를 지금, 그 카드를 지금 꺼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거는 막판에 몰렸을 때 꺼낼 수 있는 카드다. 근데 이런 카드를 지금 준비를 해놓지 않을 수 없는 게 바로 한동훈 효과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본인한테 그 가해졌던 압박이 뭐 한 2, 3 정도라면 한동훈 불출마로 인해서 그 압박이 4, 5 내지 5, 6 정도로 강화됐으니까 어찌됐든 간에 지금 상황을 잘 분석해가면서 시나리오별로 뭔가 플랜 B, 플랜 C를 만들어 놓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제가 나비 효과라는 표현을 썼고요. 이런 부분은 당장은 나오지 않겠지만 아마 그 좀 뭐 공천 시스템 이런 거를 세팅해놓고 나서는 어떤 식으로든 비주류에 대한 대응 카드를, 그러니까 약간 화합, 통합 뭐 이런 데에 대한 대응 카드를 꺼내지 않을 수 없는 국면에 아마 들어간 거니 아닌가. 그게 이제 한동훈 효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